지금 결과적으로 롱 포지션은 보수적으로 보지 않으면 결국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진짜 기회는 숏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루하게 꾸역꾸역 오르면서 시원하게 올려주는 것도 아니면은 제대로 눌러주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기면서 꾸역꾸역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거일 거예요. 지금이 상승하기 전에 힘을 모으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숏 포지션 죽이면서 개미를 꼬시고 있는 가짜 상승이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지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더라도 물렸을 때 어디에 물려도 안전한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실제 자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온체인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지금 차트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미결제 약정 보시면요, 쌓였다가 해소되었다가 쌓였다 해소되었다, 이거를 반복하고 있던 차트가 8월달 들어와서부터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하락이 나와줄 때도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고 소폭 하락하면서 옆으로 정체되고 있는 상태이죠. 이 미결제 약정이 뭐냐면은 청산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포지션의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정체하면서 상승이 나와주면서 위아래로 꺾이고 있는 차트는 강한 추세의 신규 포지션 빌드업이라기보다는 변동성 차원에서 포지션이 재배치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 포지션에 현물과 선물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바이낸스 차트 상단이 현물이고 하단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개미들을 배제하고 고래들의 포지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가장 비중이 큰 고래들의 현물은 이전에 이미 유출이 나온 다음에 지금 차트에서는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파란색 고래들의 현물 역시도 이번 횡보장에서 약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으나, 자, 오늘 새벽 유입됐던 현물이 싹 다 빠져나간 걸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고래들의 선물 포지션은 계속해서 과열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무엇이냐? 지금은 선물 주도의 상승 및 횡보일 뿐 현물 매수세는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선물이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냐? 펀딩비 보셨을 때 과열되어 있던 롱 포지션 우세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이 과열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야? 현재 차트를 객관적으로 지표만 놓고 보았을 때는 현물 수급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선물 시장의 롱 포지션과 미결제 약정만 팽팽하게 쌓여있는 전형적인 스퀴즈 유도 구간이다.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큰 이슈가 등장해서 이 흐름을 싹 뒤집어 엎고 엄청난 현물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데이터 자체는 지금이 하방이 우세하다 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정석적인 근거로만 매매하는 차트 전문가 정석입니다. 영상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으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미리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꾸역꾸역 올려주던 가격, 자, 오늘 아침 상승 발산 보여주나 싶었으나, 자, 지금 보시면 요 저점 이어서 만든 단기 상승 빗각 위에 앉아서 저점 올리고 고점 낮춰주면서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단기적인 흐름의 시작은, 자, 요 수렴의 끝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거는 지켜보면서 방향이 결정됐을 때 제가 브리핑 메시지로 보내드릴 테니까 알람 꺼놓으신 분들은 알람 잠시 오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금이 맞고 떨어질 자리는 맞지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 바로 하락하는 시나리오와 한 번 더 상방 털어주고 떨어지는 시나리오 중 저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냥 내려주기에는 상방에 쌓여있는 고래버리지 숏 포지션, 이 포지션을 죽이지 않고 가면은 또다시 옆으로 기면서 횡보하는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번주 이 채널 상단선 안 닿던 자리에서 진입했던 롱 포지션, 금요일 저녁에 제대로 상승 나와주지 못하고 주말장 들어 옆으로 기던 자리에서 전량 익절하였고요. 어제 다시 한번 포지션 지켜보고 있다가 65K 부근에서 진입했던 롱 포지션 역시도 1차 익절가로 잡아놓았던 이전 고점 부근 절반 익절 진행한 다음에 본절권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반익 반본으로 짧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일부 영상에서는 ICT 관점으로 이미 외부 유동성을 따주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내려도 상관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진짜 뚫어줘야 되는 구간은 이전에 수입이 나왔던 고점 구간, 이후에 상승 나오면서도 이 자리 초크를 따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대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65.8K 부분을 회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파동 관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 관점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WXY 복합 조정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ABC 지그재그가 나오면서 W, X 상승이 나와준 다음에 지금 이 Y 파동에서 ABC 플랫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러면 뭐예요? 요 Y 파동에서 A랑 B까지 나왔으면은 이제 파동 관점으로는 C파 하락을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파동을 보면서 항상 체크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형태, 그리고 두 번째로 비율, 세 번째가 기간입니다. 셋 다 중요하긴 하지만 기간이 가장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Y 파동을 보시면요, 형태적으로 플랫이 나왔다 라고 하기에 크게 문제는 아직 없어 보이죠. 그리고 비율적으로도 요 A 파동 시작점 부근과 B파 되돌림이 비슷한 자리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플랫 조정이라고 보기에 비율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기간이죠. 자, 기간으로 봤을 때 요 A 파동이 나왔던 기간 대비 지금 약 6배 정도 B 파동이 늘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카운트가 기간적으로는 그렇게 예쁜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댓글창에서 가끔 질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ABC, WXY 조정이 이 자리에서 마감이 되었고 이 자리가 지금 3파가 이미 시작된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조정 파동에서 5개 파동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자리에서 WXY가 다시 한번 쪼개져서 등장했다 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X 상승 이후에 Y 파동이 이렇게 끝났다 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X 상승이 정말 짧게 나왔고 Y 파동이 이렇게 나왔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아까 보였던 형태, 비율, 기간을 보겠습니다. 일단 형태 역시도 정석적인 비율과는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로도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확장형 플랫이 나왔다 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마지막 C파동 하락분이 1.618 비율을 넘어서서 뭐 한 이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네요. 이러면은 비율적으로도 형태가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처음에 카운트했던 방향에서는 기간이 늘어지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카운트에서는 기간도 너무나도 짧죠.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형태, 비율, 기간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가장 적은 요소를 해친 지금이 플랫 진행 중이다 라는 시나리오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 안에서 B파동이 길게 늘어졌으니까 기간이 연장이 되었으면 비율도 연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확장형 플랫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변수 숏스퀴즈 상승까지 고려를 하였을 때 통상적으로 확장형 플랫이 나올 때 B파 상승분의 끝으로 볼 수 있는 66.1K 부분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범주에서 상승분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확장형 플랫 혹은 러닝 플랫이 나올 때 B파 상승분으로 A파 대비 1.618까지 추세가 가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자리가 온체인상으로는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제가 바라보고 있던 이 65.8K에서 66K 부근을 넘어서 67K 부근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변수는 결국엔 이슈, 가장 가까운 이슈는 CPI가 있겠죠. 여기에서 호재가 나오는 변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CPI 발표는 우리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우리가 대응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변수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상승분까지만 우리가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CPI에서 호재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런 지점까지 상승이 나오는 것 역시도 지금의 꾸덕꾸덕 올려주는 이 지랄맞은 차트가 CPI 발표가 있는 수요일 저녁까지 옆차기가 나와줬을 때 그때에만 바라볼 수 있는 상승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온체인상으로는 현물 없는 선물 위주의 차트이며 매수세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죠. 이러면은 하방이 우세합니다. 자, 그러면은 ICT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CT 관점에서는 이미 이전 고점 외부 유동성 따졌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회수를 하러 간다라고 해도 65.8K 정도예요. 그러면은 ICT 관점에서도 하방이 우세합니다. 약상승 가능성 정도만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파동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A파동과 1대1만큼 이미 레귤러 플랫 상승분은 채웠죠. 그러면은 추가 상승 변수는 확장형 플랫으로 이어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파동 관점에서도 하방이 우세한 상태이다. 확장형 플랫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도 이슈를 등에 업은 게 아니라면은 약상승 정도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청산맵 기준으로도 봅시다. 지금 청산맵 기준으로는 단기적으로 3일 차트로 보았을 때는 숏 포지션이 훨씬 더 강하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차트를 넓게 보았을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꾸둑꾸둑 올려주기만 했기 때문에 조금만 넓게 봤을 땐 장기적으로 롱 포지션 청산이 월등하게 많이 잡혀있다. 이 청산맵의 청산 자리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당하는 자리이지만 결국 역설적으로 시원한 무빙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이 청산이 잡혀 있어야지만 연쇄청산 반응과 함께 그 방향으로 쏘아져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쇼청산 밀집 구역은 65.9K 정도까지 잡혀있고 롱청산 밀집 구역은 63K까지도 잡혀있다. 그럼 손익비상으로 더 쏘아져 나간다라고 했을 때 더 많은 손익비를 줄 수 있는 자리는 쇼 포지션 자리이다. 그럼 청산맵 관점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찌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방이 우세한 상태다. 그리고 채널 관점으로만 봐도 우리가 채널 상반선 돌파했을 때 제가 이 채널 기반으로 1대1로 확장한 확장 채널 상단선 1대1 자리까지 상승분을 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기술적인 상승분도 이미 채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왜 지금 쇼 포지션이 우위다 라고 말씀드리는지 한눈에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당장 내리는 것보다 이전 고점이 있었던 이 65.8K 부분 한번 따주고 내리면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숏을 바라볼 수 있는 조건들이 점차 채워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은 확실한 자리가 나와줄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짧게 가져가면서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는 과감하게 그 흐름을 가져가면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의 차트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어떤 무빙을 만들어 줄 것인지 계속 지켜보면서 라이브 대응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가장 큰 시나리오는 지금의 옆차기 꾸덕꾸덕 올리기가 최악의 경우에 CPI 발표 직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최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럼 CPI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냐? 아니죠. 이 흐름이 오늘 나올지 오늘 밤에 나올지 내일 나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흐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건 CPI가 맞지만 우리들은 계속 차트 지켜보면서 잔잔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도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어야지 갑자기 큰 흐름이 나왔을 때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나왔을 때 제가 라이브 대응으로 저희 브리핑방에서 계속해서 브리핑 드릴 거니까 이번 주는 제가 알림 드렸을 때 차트 체크 필수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영상 처음 접하셔서 이 브리핑로 입장되어 있지 않다, 나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전송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요, 누구나 자유롭게 저희 브리핑룸 입장하셔서 제가 어떠한 기준에서 진입하고 어떠한 기준에서 손절을 들어가는지 제가 영상보다 먼저 브리핑 드리는 실시간 대응들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자 혜택과 함께 이슈로 인해서 출렁이는 지금의 차트 함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상방 65.8K 따지 않고 하회가 나왔을 때 대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냐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은 우리 이슈 포지션 안 죽이면은 제대로 내리기 힘들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내려준다고 해봤자 이전에 저항이자 지지로 작용했던 요 채널 중단선 자리 64.1K 부분, 청산맵 기준으로도 64.1K 부분까지 청산이 쌓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롱스퀴즈로 내려간다라고 해도 64K 부분에서는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수렴 상단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차적으로 바라봐야 될 자리는 65.8K 부분을 넘겨주느냐를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익절 뽑아놓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숏이 우세하지만 진짜 확실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방을 털어주고 내려올 때가 정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 관점과 전략에 동의하시고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굿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시면서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 6월달 이후부터 요 박스권에서 너무나도 오래 갇혀 있고요. 그리고 7월 중순부터로 본다고 하더라도 요 조그마한 박스권 안에서 너무나도 오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 오래 보신 분들은 알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보통 2달 정도 넘어가면은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시기가 옵니다. 흐름이 폭발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영상 촬영 이후에 스터디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전문가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